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부 꽤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일단 우리가 함수 얘기를 하기 위해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연산제 얘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더하기 빼기 등등의 연산자로 구성해 놓은 큰 수식을 계산할 때는 마치 뒤에서 add를 호출한다, multiply를 호출한다와 같이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접, 자, 요거는 조금 사실 거짓말이긴 했어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을 때 무조건 이 아래에 적어놓은 형태로 함수 출식을 중첩해서 실질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직접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3.add가 아니라 예를 들면 add 한 다음에 괄호 열고 3,5 이런 식으로 함수 출식이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함수 출식의 형태로 나열해 놨을 때 세 작은 수식들 3, 5, 8는 기본적으로 이 add의 왼쪽에 3하고 점을 찍어 놓나 아니면 add의 괄호 열고 3,5를 하나 와 같은 느낌으로 3랑 5 둘 중에 3가 무조건 왼쪽에 적혀 있게 되고 함수 출식의 형태로 봤을 때는 무조건 수식 3를 수식 5보다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성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파이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는 그래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 표 위에 이밸류에이션 오더 해가지고 되게 짤막하게 적혀 있고 그냥 대놓고 답정 넣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계산을 해요. 수식들을 계산을 할 때 from left to right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수식들을 나열을 했다 하더라도 1, 2, 3, 4 순서대로 괄호를 쳐놔도 1, 2, 3, 4 순서대로 등등등과 같이 여기 지금 곱셈이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죠. 괄호를 쳤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중에 덧셈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맨 왼쪽 작은 수식을 먼저 계산하도록 돼 있다 보면 돼요. 여기서 지금 뭔가 예외스러운 느낌으로 는 오른쪽 걸 먼저 계산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전체가 수식이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는 오른쪽 수식을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요 왼쪽 수식으로 특정되는 예를 들면 넘버 자리 또는 넘버스의 0번째 칸 에다가 담는다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디테일을 살려놓은 작은 수식들의 계산 순서는 그 문장 실행 흐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등장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포문도 비슷한 느낌이죠. for n in numbers 콜론 한다 하면 당연스럽게도 n보다 numbers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n에다 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장의 스케일로 가면 당연히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적용이 안 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얘는 문장이니까 논외로 두고 위에 있는 모든 유사하게 생긴 수식들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하도록 파이썬은 규정돼 있고 사실 그건 일종의 결과예요. 그거의 원인에 해당하는 걸 물어본다 치면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연산자를 섞어가면서 중첩해가면서 적어놓은 복잡한 수식을 함수 출식의 형태로 구성하기 때문이다라 봐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덧셈이든 곱셈이든 전부 다 각각에 해당하는 함수가 마련돼 있고 그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함수 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덧셈 곱셈을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정도 해두고 돌아와서 보면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함수 출식을 여러 번 써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실행을 해봤다는 겁니다. 파이썬 동네는 전부 다 함수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초보 프로그래머인 우리도 지금 비록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하면서 함수 정의 내용물 적는 거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긴 하지만 내 목표대로 잘 동작하지 않는 상황도 꽤 많이 겪어보긴 했지만 아무튼 이 시점부터 우리가 조금씩 함수 개념을 정확히 정밀하게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딱 맞게 사용할 줄 알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들을 다루는 친구다라고 과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좀 더 다양한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보면 돼요. 이제 본론입니다.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나왔던 내용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은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다 라는 사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후반부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쯤 되면 그럭저럭 납득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래머다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일종의 메인 컨텐츠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 얘기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짤막한 실습하고 적당한 예시 구경하고 과제 넘버3 소개하면 오늘 퇴근각을 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는 그 파이썬이 미리 만들어 둔 게 아니라 저만의 새로운 함수 add에 대한 함수 정의를 맨 위에 적어 놓고 그 아래에는 add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섞어가면서 는 오른쪽을 구성해 놓은 할당문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생각해 보면 요 함수 정의, 일단 함수 정의는 이전에 등장했죠.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적을 수 있는 타이밍에 얼마든지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함수 정의 위에 있는 문장 실행이 끝나면 순차에 따라서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튀어나왔었죠. 그 메모리 그림 해가지고 튀어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들여쓰기 해가면서 적어둔 내용물, 지금 같은 경우는 리턴문 한 줄로 돼 있긴 해요. 저 내용물이 메모리 위에 칸에 담기게 됩니다. 함수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그 한 칸에 담겨요. 그 다음에 저 add라는 이름 자체는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라는 걸 dir 괄호 열고 닫고 등등 하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는 함수 정의 실행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갖다 놓고 이름 사전에 add가 등재되면 그 아랫줄에 있는 할당문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고 따라서 result1에 뭘 담을 건데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방금 전 메모리에다 올려둔 그 add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 add 3,5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호출식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함수 호출식은 명백히 수식의 일종이에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이 수식의 일종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지금 메모리 위에 저 add의 내용물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물을 이번에는 마치 이렇게 생긴 것처럼 실행하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일단 이건 맞아요. 다음 주 이제 이름 얘기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dd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를 했어요. 원래 여기 적혀 있던 거는 add 괄호 열고 x, y 콜론 해가지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3,5 해가지고 호출한다는 건 마치 x자리에 3을 담고 y자리에 5를 담은 다음에 이 함수 내용물을 실행한다와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dd 3,5를 계산하는 도중이에요. 계산하는 도중에 일단 x에 3을 담고 y에 5를 담고 그 다음에 문장, 리턴문인 return x 더하기 y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수식, 함수 add의 원래 내용물이었던 이 수식 x 더하기 y는 당연히 x값이랑 y값 두 개 작은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더한 거잖아요. 이 수식은 이번에는 x에 3이 담겨있고 y에 5가 담겨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이 8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return 8 적은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eturn문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결론적으로 이번에 요 add 내용물 실행을 야기했던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적용되게 돼요. 그래서 add 3,5라고 적혀있던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은 8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정밀하게는 id 8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result1에는 8을 담아놓고 그렇게 전체 할당문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할당문에 적혀있는 함수 호출식을 본다면 여기는 또 3,5가 적혀있는 게 아니라 5,8이 적혀있어요. 따라서 아까 전이랑 다르게 자, 메모리 위에 동일한 내용물을
함수 내용물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x자리에 5 담고 y자리에 8을 담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은 결과적으로 13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살짝 인수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 이미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우리 함수 정의 첫 줄에 add x, y 적었다면 x, y가 일단 인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fx는 x 더하기 3 같은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때 말했던 x 비슷한 거로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다음 시간 이후에 이름과 관련한 얘기할 때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이번에는 x에 3 담고 y에 5 담고 스타트한다가 아니라 x에 5 담고 y에 8 담고 스타트한다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순전히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담아두고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수식, 전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은 13이 되게 돼요. 그래서 result 2에는 13이 담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할당문 실행 끝나고 세 번째 건 지금 add 호출식, 안에 add 호출식을 중첩해서 적어둔 셈이에요. 얘도 비슷해요. 자, 중첩된 함수 호출식도 비슷하게 add를 호출하기 위해 괄호한 수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이 add를 이 세 글자를 먼저 계산하게 돼요. 작은 수식 add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id 값 상으로는 함수 하나가 튀어나오게 돼요. 우리가 아까 함수 정의해갖고 메모리 위에 올려둔 그 함수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걔의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해 이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식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당연히 진행할 건데 그 안 수식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작은 수식 역시나 add예요. 아무튼 똑같은 숫자 튀어나오고 역시나 다시 한번 함수 호출식이니까 수식 3 계산하고 수식 5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요 중간 정도 크기의 수식인 add 3,5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계산 결과값을 구했다면 이제 수식 8 계산 결과값이랑 합해서 커다란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안에 적혀있는 함수 호출식을 실질적으로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값은 8이 될 거고 이제 add 8,8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큰 수식의 계산 결과값 16을 result 3에 담은 채로 할당문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덧셈, 곱셈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요. 곱셈 먼저 하고 그걸 갖고 나중에 덧셈 한다. 같은 상황이랑 정확히 동등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하는 거예요. 작은 수식들 지금 다시 보니까 확실히 왼쪽 거 먼저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긴 한데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잘 감이 안 온다라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두 사람이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에요. 함수 정의를 적는 사람 따로 있고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따로 있다 봅시다. 당연스럽게도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먼저 적게 될 거예요.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rint라는 함수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직접 print 함수 정의 적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미리 적어놔서 python.org에다가 미리 업로드 해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운로드해서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원래 함수 정의에 적혀 있을 그 내용물들을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인터랙티브에다 적절한 글자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이게 관계가 살짝 역전이 됐었어요. 여러분한테 과제에서 제시하는 건 함수 정의를 적는 거였어요. 그게 나중에 언제 호출식을 적게 되냐, 언제 호출식을 계산하게 되냐는 일단 여러분 입장에선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터가 알아서 레프트, 라이트 둘 중에 하나는 내 캐릭터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또 다른 상대방 CPU 만들어갖고 집어넣어서 호출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나중에 누가 레프트가 누구든 라이트가 누구든 그 둘 중에 내 캐릭터가 무조건 한 명 있으니까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기도록 함수적인 내용물을 미리 구성해 두는 사람 입장이 됐었던 거예요. 함수 호출식은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명이서 팀워크를 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자, 반반으로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함수정의 적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add라는 거, 이 프로그램에서 덧셈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숫자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3이랑 5를 더할 거냐 5랑 8이랑 더할 거냐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인수값을 갖고 덧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x랑 y와 같은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덧셈식을 구성을 미리 해둬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리턴문까지 완성을 해둘 수 있을 겁니다. return x 더하기 y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add를 호출한다라면 이번에 정한 x값이랑 y값 두 개를 더해서 그 계산 결과값이 전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면 되는 것이다 와 같이 한 줄을 미리 적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자러 가면 됩니다. 저장하고 가면 돼요. 프린트, 인풋도 다 마찬가지예요. 프린트도 그래서 이번에 뭐를 출력할 거냐는 고려하지 않아요. 아무튼 나중에 헬로월드가 들어왔다면 헬로월드를 출력하도록 3 들어왔다면 3 한 글자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적절한 내용물들을 미리 적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 적절한 내용물을 적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정한 예를 들면 X, Y라든가 그런 인수 이름들을 써가면서 저 사람이 지정한 그 글자들을 인터랙티브의 현재 위치, 커서 위치에다가 집어넣는다와 같은 할당문들을 열심히 실행을 하도록 구성을 하고 맨 마지막에 리턴문을 실행하도록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 호출식, 프린트 함수 호출식, add 함수 호출식을 적는 사람, 적게 될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add, 그러니까 덧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는 이 사람은 몰라요. add라는 함수 내용물이 어떻게 적혀있냐, 몇 줄짜리냐는 1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얘 함수 호출식 구성할 때 컴마 가운데다 두고 내가 더하고 싶은 두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전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기만 하면 내 손에 덧셈 결과가 계산 결과 값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제 함수 정의 적고 자러 간 사람한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 말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 더하고 싶은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가면서 전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add 호출식을 계산하게 만들고 그 함수 호출식 계산이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면 내 손에는 덧셈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덧셈 결과값을 이제 다음에 어디다가 써먹을 예정이냐는 그 add 호출식을 어디다가 적어놓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 호출식 안에다가 add 호출식을 더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는 할당문는 오른쪽 자리에다가 add 호출식을 넣어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덧셈 결과를 그대로 이 이름에다 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결과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는 이 사람이 정할 거예요. 나중에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그 함수 호출식을 어디다가 적어 놓냐를 정함으로써 작업의 결과를, 계산 결과를 어떤 식으로 써먹을 건지를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잘 안 온다면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하면서 함수 정의 열심히 적긴 했는데 내가 지금 나중에 호출하는 친구를 위해서 미리 함수 정의를 적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내용을 들은 상태로 그 과제들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함수 정의를 몇 개 한번 같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실습 시간이니까 이 목표대로 실행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py 파일에다가 적어두면 여러분이 고치면서 진행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함수 정의 적어보고 F5 눌러서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을 인터랙티브에서 추가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ax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한번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숫자를 두 개 봤는데 두 인수 값 중에 더 큰 값이 뭐냐 판단해서 더 큰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인수 값 중에 왼쪽 거가 더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느낌의 함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거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max 부분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df max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이제 적는 게 목표예요. 네, 이 친구는 숫자 2개를 받아야 됩니다. 매번 호출할 때마다 숫자 2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left, right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괄호 안에 적는 이름은 함수 정의 적는 현 시점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름을 골라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사람이 가장 처음 정한 값은 left라는 이름에 담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한 값은 right에 담겨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left 값이랑 right 값 2개를 비교해서 더 큰 게 뭐냐? 만약에 left가 더 크면 left를 리턴하고 right가 더 크면 right를 리턴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뭐 가장 원초적으로 간다면 분기 흐름을 구성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left가 right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우리는 right를 리턴하면 안 되고 left를 리턴해야 됩니다. 아무튼 left를 리턴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으니까 return left하고 엔터 치면 끝나요. 자, 왼쪽 거가 더 크다면 이 전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은 left 값이야. 정해놓고 여기서 함수 이 리턴문을 실행하면서 전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턴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면 걔는 곧 이 시점, 이 if문을 실행하는 시점에 이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미 관점에서는 right가 더 크거나 또는 left랑 right가 동일한 값이거나 를 의미하게 돼요. 그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오른쪽 거를 리턴한다와 같이 적어버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명제 대우라고 부르죠.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true면 내용물을 실행해요.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방금 전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true가 나오지 않고 false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와 같이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 굳이 if문을 하나 더 적을 필요 없이 바로 return문 하나로 끝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직접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max 괄호를 닫고 해서 max 3,5 집어넣어보고 엔터키 치면 5가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max 5,3 하면 이때도 역시나 left가 더 크니까 left에 해당하는 5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얘를 살짝만 고치면 less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도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f less 똑같이 left랑 right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left가 더 작다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래요. right가 더 크거나 또는 둘이 같거나 하면 false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지금 위에 것도 부등호 바꾸면 적당히 예쁘게 비슷한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부등호만 바꾸고 이 상황에서 true를 리턴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true를 리턴하면 되고 이렇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false를 리턴하면 되니까 return false 하면 됩니다. 달리 본다면 얘는 이제 자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true면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건 true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면 false를 리턴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확실히 얘는 그냥 굳이 분기 흐름을 탈 필요 없이 이 한 줄로 끝이 나게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얻고 싶은 건 왼쪽 거가 더 작냐예요. 그래서 왼쪽 거가 더 작냐 계산해서 그 결과 그냥 바로 보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5 눌러서 직접 한번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쳐보면 우리 원래 목표대로 잘 동작하네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는 두 인수값이 리스트 형식 값이 들어온다 가정하고 각 리스트의 1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면 음수, 그렇지 않으면 0 또는 양수를 리턴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과제 넘버 2를 했다면 큰 무리 없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한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df dual left right예요. 그래서 자, left 자리에 적절한 형식 값을 넣고 right 자리에 적절한 형식 값을 넣는 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신경 쓰지 말도록 합시다.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알아서 잘 집어넣어 줬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교를 하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본다면 left 1번째랑 right 1번째 능력치를 비교해서 그 결과가 left가 더 작다면 음수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0 또는 양수니까 뭐 1 양수 아무거나 리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면 자, 뭐 이거 1을 하면 사실 힘 능력치죠. 그 과제 내용 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left랑 right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숫자잖아요. left가 더 작다는 건 이걸 이제 여러분 그 이항 정리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항을 왼쪽으로 옮기면 그래서 뺄셈의 결과가 0보다 작냐와 같은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라이트 1을 뺀 거죠. 마이너스 오른쪽 힘 능력치를 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뺄셈의 결과가 음수면 음수를 리턴하래요. 그렇지 않다면 0 또는 양수를 리턴하라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왼쪽이 이긴다라는 게 음수를 리턴한다 얘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반대지? 미안해요. 크면 음수를 뱉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뺄셈의 좌항 우항을 바꿔주면 되겠죠. 레프트가 더 크면 뺄셈의 우항이 더 클 테니까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뺄셈 결과 그냥 리턴해도 됩니다. 왼쪽 캐릭터 힘 능력치가 더 큰 게 아니라면 뺄셈 결과가 음수가 아닌 같다면 0이 나올 거고 라이트가 더 크다면 양수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 모든 상황에서 그냥 뺄셈 결과를 바로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뭔가를 한다, 비교를 해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한다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여러분 C에서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음수 또는 양수 또는 0을 리턴해 줄 텐데 실질적으로 그 나한테 음수 또는 양수 또는 0을 리턴해 주는 비교를 위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은 보통은 이렇게 뺄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과제 넘버 2 할 때 만약에 뭐 result는 뺄셈 결과, 만약에 result가 0이 아니면 return result와 같이 적고, 그럼 이제 힘 능력치 비교해서 힘 능력치가 같지 않다면 승부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방금 뺄셈 결과 리턴한다. 이거 복붙해서 이제 이 밑에 대괄호 2, 대괄호 2 하면 힘 능력치 비교했을 때 힘 능력치가 같다면 민첩 능력치를 비교한다와 같이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6번 복사 붙여넣기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이제 저 6개 능력치가 다 같다면 마지막으로 이름을 비교하도록 구성하면 돼요. 이름 비교는 아쉽지만 뺄셈이 안 되기 때문에 걔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코드를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거기선 뭐 부등호가 되니까 부등호 연산자를 쓰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능력치 하나만 다루는 친구고 둘이 동일했을 때 0을 리턴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 한 줄로 끝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의 .py 파일에는 무려 3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에요. F5를 누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구사할 수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호출할 수 있는 기능들 중에 3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 뭐 int 덧셈, int 곱셈 이딴 것만 들어있던 거가 이제 두 값 중에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수식, 두 값 중에 왼쪽 거가 작은지 여부를 구할 수 있는 수식, 내지는 두 캐릭터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수식과 같은 것들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둔 그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하나의 수식으로 압축을 해서 적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계산 결과 값으로 두 숫자 중에 큰 숫자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요거 하나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맥스 호출식 두 개를 중첩하면 얼마든지 3, 5, 7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뭐냐가 최종 계산 결과값이 되는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 넘버보다 작냐, 그리고 넘버는 5보다 작냐와 같이 AND 연산자로 묶어서 진행하면 얘는 이제 넘버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냐를 물어보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 스탯이랑 애니미 스탯이랑, 그러니까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랑 싸웠을 때 음수가 나오고, 내 캐릭터가 1P일 때는 음수가 나오고 내 캐릭터가 2P일 때는 양수가 나오냐, 따라서 이 두 캐릭터가 1P, 2P, 레프트, 라이트 서로 바꿔서 진행해도 항상 둘 중에 한 명이 항상 이기거나 내가 항상 이기거나 상대방이 항상 이기도록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냐를 얼마든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죠. 이게 텍스트 코드 안에 들어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잠깐만요. 물론 이제 우리 지금 간단한 함수 정의를 적어놓고 미리 메모리 위에 올려둔 함수 덩어리를 활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만들 수 있냐, 뭔가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냐랑 그거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써서 더 복잡한 뭔가를 만들 수 있냐는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함수 정의 적는 게 어려울까요? 그 함수 호출식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더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당신의 의견은? 자, 당신 듀얼 지금 열심히 함수 정의 만들었잖아요? 듀얼 짜는 게 더 어려울까? 테스터를 짜는 게 더 어려울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미리 존재하는 걸 써서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한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하나를 잘 적어두는 게 보통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인풋 호출식 재차 호출해 가면서 게임 한 판 돌리기 위한 코드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지만 그 인풋이라는 함수 자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는 건 택도 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사용자가 1, 2, 3 하고 엔터 치면 위턴 값이 1, 2, 3 str 값이 되는 거고 등등등, 만약에 다른 거 쳤으면 다른 게 나오는 거고, 아무튼 엔터 칠 때까지 계속 글자들을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와서 축적해 놓고 있다가 엔터키 칠 때까지 축적해 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str 형식 값으로 내뱉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뭐가 적혀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물론 인풋보다는 프린트가 훨씬 더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인풋조차도 우리가 저걸 써먹는 건 할 수 있어도 저걸 내가 직접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과제 넘버 2는 여러분이 듀얼을 짜는 것보다는 테스터를 짜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수한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살짝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py 파일에다가 키보드 열심히 치는 거는 미리 나중에 호출하기 위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 놓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장한 다음에 F5 눌렀을 때는 이미 함수 정의가 어딘가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는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고 싶은 값 3이랑 5 중에 뭐가 더 크지? 와 같은 그런 값들이 튀어나오는 함수 호출식을 열심히 적어봤다. 이렇게 두 입장을 서로 구분해서 경험해 봤다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렇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맥스, 레스, 물론 걔네들 전부 다 이미 파이썬 동네에 들어가 있기는 하긴 합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또는 우리 지난주에 출제했던 과제 넘버 2 수행하면서 미래에 누군가가 복잡한 수식을 좀 더 편하게 한 큐에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파이썬의 기능들, 함수 목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딘가에 함수 정의 적어둔, 기계 실행해서 메모리 위에 올려둔 함수 덩어리가 많을수록 내 파이썬 세상,
내 인터랙티브에서 수식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작업을 수식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건 그 엄청난 작업들 다 해서 아무튼 결과를 넘버에다 담는다, 결과를 리졸트에다 담는다, 또는 바로 결과를 리턴해 버린다와 같이 간결하게 하나의 수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건 간결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목표를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이 파생돼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적는 한 글자 한 글자의 실질적인 위력이 상승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지금 이제 본론을 열심히 주파하려고 있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 과제에서 걔네들을 어떤 애들은 항상 쓰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애들은 내가 1도 생각 안 해도 과제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내용들도 있었고 등등등이긴 한데 그런 다양한 내용들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을 때 이전과는 스케일이 다른, 이전과는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미리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힌트와 같은 친구들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본론을 끝을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 내용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하면서 연산자 얘기로 스타트했었고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네 라고 일단 결론 지어 놓은 상태에서 팀플레이 얘기 잠깐 등장했었고 등등등 하면서 지금 끝자락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마지막은 약간 미래를, 우리 중급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우리의 전투력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시를 살짝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 파이썬 세상은 함수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메모리 위엔 온갖 함수들이 여기저기에 진짜 수십, 수만 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코드 영역을 빌드업하는 게 얼마나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시 3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차근차근 열어볼게요. 그래서 봅시다. 앞에 거는 끌게요, 일단. 됐고, 퍼프 펑크 1번을 한번 열어봅시다. 1번 버전은 그냥 적은 초기 버전이에요. 사실 작년 거 그대로 들고 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타임 뭔가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임점에서 퍼프 카운터라는 함수로 호출식을 지금 적어놨어요. 얘는 지금 몇 초 지났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초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를 조금 정밀한 숫자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톱워치 같은 느낌으로 봐주셔도 돼요. 아무튼 지금 본문이 중간에 있는데 그 본문 실행하기 전에 지금 몇 시지, 몇 초지를 스타트 타임에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즈에다가는 레인지 형식 값을 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얼마냐면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9999999까지를 넘버스에다 담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은 일단 0으로 스타트하고 넘버스에서 하나씩 꺼내와서 합에다가 누적을 시키고 있어요. 원래 0 들어있었고 1, 그 다음에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해서 9999999까지를 다 더해서 그것들이 그 전체 숫자를 다 더한 결과가 합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 포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는요. 그래서 자, 마지막 덧셈까지 9999999까지 더한 이후에 지금 몇 초지 해서 엔드 타임에 집어넣고, 자, 그래서 요때 시계랑 요때 시계 뺄셈하면 이 중간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얼마나 오래 걸렸냐에 해당하는 시간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합이랑 시간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0부터 9999999까지 더한 결과가 얼마냐를, 그 다음에 몇 초 걸리냐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F5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역시 1억 벌기 쉽지 않죠. 1억까지 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현재 10.54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소수점 장렬한 거 보세요. 지금 대충 10.547초 정도 걸렸습니다. 합은 저게 맞아요. 맞는 값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버전이에요. 첫 번째 버전은 제가 직접 0부터 99999999까지 더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차 흐름을 하나하나 문장, 반복문 등등 해서 구성을 해둔 셈입니다. 이걸 놔둔 채로 두 번째 버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클릭해서 또 edit with idle 하고 또 F5 누르면 인터랙티브가 하나가 더 열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동일한 인터랙티브에서 방금 전 출력해둔 결과를 그대로 놔둔 채로 두 번째 버전 출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터랙티브 위에서 파일 한 다음에 오픈해가지고 여기서 다음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열면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버전이랑 내용물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코드를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타임까지는 똑같고 원래 요 내용물들이 맨 땅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체 문장들이 전부 다 run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run을 호출한다라면 방금 전 그 첫 번째 버전에 있었던 그 문장을 실행한다랑 동등한 느낌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가장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 비하면 문장이 최소 하나가 늘어난 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지금 10초 정도가 걸렸어요. 이 두 번째 버전은 과연 몇 초 정도가 걸릴까요? 일단 두 번째 버전이 첫 번째 버전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첫 번째 버전 작업을 하고 끝내요. 끝. 두 번째 버전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run이야. 정해놓고 이제 그 작업을 하면 되겠군. 마지막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999999500000 합 튀어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 버전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냐, 더 빨리 끝날 것이냐가 현재 이슈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작업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물이다. 한 턴 뒤에 다음 문장에서 그 내용물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문장 하나를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F5를 한번 눌러보시면 당신 한번 해봐요. 직접. 당신 첫 번째 버전 몇 초 나왔습니까? 7.5초. 이야, 내 거보다 좋네 컴퓨터가. 두 번째 버전 몇 초 나왔습니까? 4.5. 이야, 그래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두 번째 버전이 보통은 2배 정도 빨라요. 이게 개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고 뭐 그런 자잘한 코드들 그냥 맨 땅에 또는 아예 대놓고 인터랙티브에 적어 왔었는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맨 땅에서 그냥 실행하는 것보다 걔네 탭해갖고 밀어 넣어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밀어 넣어두고 나중에 그 함수를 호출한다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되게 단순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함수 개념을 적용했을 때 괄목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파이썬 3.12에서도 아마 동등할 겁니다. 파이썬이 천지개벽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성능 차이를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버전 그렇다 치고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을 열어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세 번째 버전은 자, 사실은 우리 지금 직접 폼은 적어서 하나씩 꺼내서 합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야 라고 우리가 직접 문장으로 표현해 놨던 걸 사실은 미리 어떤 분이 딱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를 적어 두셨어요.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코드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을 우리가 직접 적어서 직접 덧셈을 수행하지 않고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여기 지금 넘버스 뭐 숫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더해서 나한테 결과 리턴해줘와 같이 함수 호출식 적은 거예요. 대리를 맡긴 거죠. 자,
다시금 다른 함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적혀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돌아오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거긴 당연스럽게도 반복 흐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는 몇 초가 걸리냐 한번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다시금 또다시 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살짝 렉 걸리긴 했는데 얘랑 얘 차이도 약 30-40% 정도 차이가 나올 겁니다. 잠깐만 4초랑 5.5초면 딱 30%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갔는데 40-50%, 여기서 여기 갔는데 30-40%. 그래서 우리 그냥 맨땅에 적은 거랑 썸을 호출하도록 적은 거랑 비교해도 10.5초랑 4초, 6초만큼을 절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은 이 sum이라는 함수는 파이썬으로 짜지 않고 C로 짜놨기 때문이긴 해요. 개치사죠. 미리 파이썬은 느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써놨기 때문에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뭐 그분이 함수 정의 무슨 언어로 짜든 잘 짜두셨다면 우리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 적음으로써 내 목표를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끝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함수 개념을 한 단계 더 도입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역시나 성능 향상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괜찮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단순한 덧셈, 단순한 숫자 곱셈조차도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받아들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개념을 느리게 비효율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룬다면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들이 다 느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안 하는 프로그램 없을 테니까 더하기 빼기는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 동네는 더하기 빼기가 함수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오히려 도입 안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했듯이. C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 동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거 깜짝 놀랐을 거예요. 훨씬 더 강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열심히 키보드로 쳐서 코드로 옮기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은 코드, .py 파일 내용물을 실행하는 건 우리 눈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 위에서 동작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같은 친구들이 해주는 거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의 상념, 인간의 상도덕과는 어긋난 효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우리가 이미 배운 순차 개념, 분기 개념, 반복 개념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while문 3번 반복했으면 좋겠네, 3단 콤보 잘 적었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무조건 그 while문을 3번 반복해 줄 거예요. 와 같이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적어둔 대로, 우리가 의도해둔 대로 정확하게 수행을 해주지만 그 각각의 문장들, 그 각각의 수식들을 계산하는 일종의 효율성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컴퓨터 내지는 인터프리터를 만들 때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 개념을 써야 효율이 나도록 만들어 놔야지, 맨 땅에다 문장 적어두면 개차반으로 실행해 줘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미리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도 파이썬 동네는 원래 이런 동네니까 내가 파이썬 코드 짤 때는 이렇게 짜야지, 똑같은 작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수 있도록 목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일반적인 노트북 위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가지고 걔한테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을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거, 뭐 서버라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거, 핸드폰이라든가 아무튼 또는 파이썬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거나 할 때는 또 다른 파이썬 동네랑은 또 다른 각가지 특성들을 역시나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내가 그쪽에 익숙한 프로그래머라면 초보자들이랑 동일한 목표를 초보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코드를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그거는
그때 재미로 남겨두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수업은 지금 파이썬 쓰고 있으니까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니까 이런 함수 정의와 함수 주식, 함수 개념과 관련한 내용물들을 여러분이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개념들을 필요한 상황,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쓰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을 법한 거는 내가 맨땅에 문장을 적지 않고 파이썬 동네에서 절대로 맨땅에 문장을 적지 않고 뭔가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물들을 내가 실행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다. 그 문장들을 내용물로 갖는 함수 정의 미리 적어놓고 적당한 타이밍에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기만 해도 한 40% 정도 성능 향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굳이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적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전 봤던 숫자들 더하는 거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말고 다른 분들이 더 고수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미리 만들어둔 미리 함수 정의 적어서 미리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함수 덩어리들을 호출해 가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를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금 데이터랑 관련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얘기하기 시작한 지 인덱스 얘기하면서 지금 데이터 얘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코드 얘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사실 코드 얘기는 어느 정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순차분기 반복 진짜 그 세 가지밖에 없고 우리 이품은 왈문 쓸 줄 알잖아요. 그 정도면 코드랑 관련된 그러니까 실행 흐름이랑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방금 얘기할 때도 계산 얘기 잔뜩 나오고 실행 얘기 잔뜩 나오긴 했죠. 그래서 거기도 코드 얘기가 일단 들어가 있고 다만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본 건 그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 계산 결과값이 어떤 식으로 함수 정의 내용을 실행할 때 작용하냐와 같은 데이터 관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을 해놓고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름 얘기 좀 더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그때 얘랑 또 연관된 얘기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본문을 해두고 벌써 1시간 8분이 지났어요. 과제 넘버 3 구경해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성능 차이가 엄청난 10초랑 4초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막 모바일 게임 같은 건 생각해봐요. 내가 33,000원짜리 결제를 했는데 심지어 33,000원도 아니죠. 이 정도면 뭐 1,100원짜리 초보자 패키지 수준이잖아요. 그거 구매했는데 전투력이 갑자기 3배가 되는 거잖아요. 60% 향상이면 이런 혜자 게임이 없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이런 동네예요. 여러분이 규칙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메커니즘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래서 과제 넘버 3에 지금 과제 설명서 LMS에 게시돼 있고 지난 과제의 후속 과제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과제는 영등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내 캐릭터를 영등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 캐릭터가 영등이다라는 건 이 전체 집단에서 누구랑 싸워도 내가 이긴다가 보장이 되면 난 무조건 영등이에요. 걔네가 누군지는 1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제 넘버 3는 아쉽지만 내가 영등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영등이고 쟤는 1등이고 쟤는 2등이고 쟤는 50등이고 그와 같은 것들을 모두 정해야지만 모두 항상 동등하게 정해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누가 들어올 줄 알고 누가 들어오든 이기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난 잘한 것 같은데 왜 자꾸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고민하면서 내 민첩 능력치를 까먹었구나 같은 것들 파악해서 추가적인 분기 흐름 또 집어넣어서 어영부영 제출 가능을 띄워서 제출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단순하게 큰 능력치가 큰 친구가 이긴다가 아닌 좀 더 복잡한 대결 조건을 정해보고 싶었던 친구들은 그만큼 더 많은 좌절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과제 넘버 2는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내 캐릭터가 누군지는 아는데 나랑 싸우게 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제 넘버 2 테스터는 여러분이
적당히 오타 같은 거 안 내고 실수 같은 거 안 하고 막 치명적인 모순 같은 거 일으켜 놓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제출 가능을 띄우도록 적당히 설렁설렁 테스트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과제 넘버3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과제 넘버3는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 넘버2 .py 파일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 능력치 정보를 다 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누구랑 싸우든 내가 이기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모든 친구들이 각각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일렬로 줄을 세워줘야지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언제 줄을 세우기 시작하든 어떤 순서대로 대결을 수행하든 항상 나는 0등, 쟤는 1등, 쟤는 2등, 쟤는 50등과 같이 항상 동일한 순서를 뱉도록 대결 조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자 50명이 제출을 했고 제 오너캐가 한 명 들어있어요. 그래서 51명의 캐릭터가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과제 수행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주시면 이 아래 적혀있는 내용물들을 각각 우리 .py 파일 적절한 위치에다가 주석으로 달아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지금 같이 해봅시다. 당신 지금 다운로드 했습니까? 파일 2개 있죠. 여기서 일단은 이름 바꾸기 먼저 해봅시다. 이 순서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homework3 underscore mymodule의 mymodule 대신에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자신만의 이름을 적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지금 지난 homework2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mymodule이라 그래서 모듈이라는 단어가 지 맘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파이썬 동네에서 .py 파일 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도만 해두고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 이름 하면서 같이 한번 정식으로 굵은 글씨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의 .py 파일의 이름을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core.py를 여셔서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to do number 3 해가지고 한국말로 주석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바꾼 파일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homework3 RACIN입니다. 가 임포트 오른쪽에 적혀 있도록 그 다음에 modules 해가지고 지금 대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동일한 수식 제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까지 하면 일단 진행 순서 세 번째 단계가 끝납니다. 이거 뭐 복붙 한 번이면 끝나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20줄 정도 아래 가보시면 to do number 4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과제 넘버 2에서 제출했었던 여러분의 .py 파일에 적혀있던 그 내 캐릭터 능력치들을 다 모아왔어요. 오늘 아침 시점에까지 제출한 친구들 걸 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가 어디 있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봅시다. 일단 띄어쓰기 하나인 친구와 띄어쓰기 여러 개인 친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 학번 이거 개인정보잖아. A님 계시고요. AAAAAA님 계시고요. Always Win님, Better님, 그 다음에 G드래곤님 계시고요. 평균적인 분이시네요. 고구마 감자, 후드, 카리나, 그 다음에 메이플 123, 마이클 스코필드, 네코로맨서, 뽀로로님 계시고요. 커티님 계시고요. 이게 제 오너케예요. 민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솔저님, 그 다음에 더 그레이티스트 피치님, 더 라이트로스 케어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언타이틀드라고 이름 적은 친구가 5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 .py 파일 마지막 두 글자를 적어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py 파일 이름 파악해서 뭐가 내 캐릭터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무튼 뭐 X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 이름 적으신 분 눈나 한 분 계시고요. 한양대님도 계십니다. 한양대는 매력이 높은 캐릭터네요. 아무튼 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걔를 스태츠 안에다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런 캐릭터들 중에 2명이 들어올 겁니다. 매번 2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항상 그 둘 중에 누가 이기냐를 항상 일관적으로 계산해서 뱉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했다면 일단 본인 캐릭터 확인했습니까? 잘 들어있어요? 그거 확인했으면 이제 아까 이름 바꾼 파일을 열어서 투두 넘버 5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지금 자 우리 능력치 0번째 칸에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비교를 해요. 왼쪽 친구의 이름이 더 빠르냐? 그렇다면 true고 그렇지 않다면 false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true는 2가 될 거고 false는 0이 될 겁니다. 거기다 1을 빼요. 그럼 true일 땐 1이 되고 false일 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른쪽 친구가 이름이 빠르다면 양수를 리턴하게 될 거고 왼쪽 친구가 빠르다면 음수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가 되는 수식을 한 큐에 적어서 그걸 리턴문으로 지금 구성을 해둔 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싸움 조건은 이름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빠른 친구가 이기는 거야 라고 적어놓은 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름이 같은 케이스는 현재 없어요. 무조건 다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무승부는 없도록 구성을 해둔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제 다시 코어 모듈로 가서 Alt 탭 한 다음에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초기 버전은 무조건 이름만 갖고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F5를 눌러보시면 자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과제 넘버 3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지금 임포트 잘 적어놨다면 내 파일 이름, 내 모듈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옵션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일단은 여기서 1하고 엔터 쳐서 제출 전 테스트를 진행해서 제출 가능이 최종적으로 프린트가 되나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 전 테스트를 한번 돌려봅시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냥 엔터 치면 0번 골라줍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 두 캐릭터 간 대결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지 검사한대요. 그래서 51명을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2550회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는 일단 무조건 통과를 할 거예요. 현재는 전부 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이름이 빠른 친구가 이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두 캐릭터가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1pp 바꿔서 들어와도 항상 이름이 빠른 그쪽 편 플레이어가 이긴다라고 양수 또는 음수를 제대로 리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테스트를 해요. 50명 중에 임의의 10명을 뽑을 겁니다. 그 10명을 가지고 일종의 풀 리그를 돌릴 거예요. 10명 중에 누가 0등이냐, 누가 1등, 2등, 9등이냐를 재달라라고 듀얼을 반복적으로 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누가 최종 순위 0등, 누가 최종 순위 꼴등이라는 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동일한 10명을 가지고 승부를 매겼을 때 매번 누가 항상 0등이냐, 그 다음에 걔랑 동일한 능력치인 친구가 한 명이 0등이면 다른 친구는 1등이냐, 그러니까 동일한 능력치인 친구가 이 전체 순위 테이블에서 동일한 위치에 옹기종기 모여있냐 와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서 자 지금 출력 결과는 당신이랑 나랑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뽑은 10명은 이렇게 10명이었는데 일단 여긴 제 오너 캔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능력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서로 떨어진 친구가 0등이랑 8등 이렇게 두 명이 있었어요. 자, 0등 친구, 띄어쓰기 여러 개 친구가 이제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이 두 캐릭터는 능력치 6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0등이면 옥수수 친구는 무조건 0등 근처여야 돼요. 둘 중에 이름이 빠른 사람이 이든 그런 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능력치가 서로 다른 애들이 중간에 껴있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 됩니다. 지혜가 만땅인 친구가 이 모든 능력치 200이고 매력만 마이너스 900인 친구랑 싸웠을 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류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마도 자주 털릴 예정이기 때문에 강사의 예측이라서 제가 지금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노트를 지금 출력을 하도록 구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력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갖고 승부를 내도록 구성했다면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능력치 다 제대로 비교하고 능력치 6개가 다 똑같다라는 상황에서만 마지막에 이름으로 비교하도록 코드 짠다면 이런 케이스는 절대로 발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to 넘버 3를 해결한 셈이 됩니다. 이제 to 넘버 7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제 설명서 내용을 구경하고 오래요. 지금 우리 요 설명서 상으로는 5번째까지 했고 6번째까지 해본 거예요. 실패하는 게 정상이고 실패를 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이 무조건 내가 영등이면 돼 하는 되게 원초적인 목표가 아니라 누구를 상위권으로 두고 누구를 하위권으로 둘 거냐와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친구들은 모든 능력치가 다 0 또는 양수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능력치 한번 볼까? 어떤 친구들은 이게 능력치 6자리 합이 100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력이 마이너스 900이고 다른 능력치는 200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거 엄청 큰 숫자 80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707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아무튼 다 더하면은 플러스 100이 나오는 건 맞으니까 테스트는 통과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 지금 지혜만 마이너스 20으로 해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향들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저렇게 음수 능력치를 섞어갖고 쓴 사람을 상위권에 둘 거냐 하위권에 둘 거냐 같은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음수를 상위권으로 두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음수를 썼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듀얼 딱 호출 받았을 때 음수인 친구가 양수인 친구랑 싸우면 무조건 음수인 능력치 있는 친구가 이기도록 그렇게 분기 흐름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하면 왜 레프트만 음수 플레이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식을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걸 적을 수 있다면 이 부문에 조건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와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순위권으로 둘 거냐, 그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특징은 뭐가 되냐, 그 특징을 딱 짚어서 이 부류 사람이 맞냐, true, false로 배틀 수 있을 만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냐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시면 내 듀얼 내용물 순차분기 반복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 것이냐를 어느 정도 결정을 지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들에 해당하는 뭐 if 문이라든가 for 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성해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일관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의 순위를 정하도록 내 듀얼을 구성하려면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듀얼이라는 저 함수의 인수와 위턴 값은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지난 과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레프트 라이트에는 이번에 대결할 두 캐릭터 정보가 각각 들어오게 됩니다. 과제 넘버 2랑 다르게 이번에는 둘 다 내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3, 4위전, 뭐 8강전, 16강전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듀얼을 호출할 거고 둘 다 내 캐릭터가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둘 다 내 캐릭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지금 51명이나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대결 결과 레프트가 더 우월하다면, 레프트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음수를 리턴하면 돼요. 0보다 작은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하면 돼요. 반대로 라이트가 더 우월하다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무승부는 없어요. 이름이랑 능력치랑 다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복습이었고 두 번째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건 약간 수학적인 거를 한국말로 지금 해설을 해둔 거예요. 자,
51명 중에 임의의 세 캐릭터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듀얼을 작성해 주셔야만 그 듀얼을 반복 호출해서 각각의 캐릭터가 누가 0등이네, 1등이네, 2등이네를 항상 동일하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예요. 자,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요청을 했었던 내용이죠. A랑 B랑 싸웠을 때 음수가 나왔다면 B랑 A랑 싸웠을 땐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서로 부호가 달라야 돼요. 1P2P 바꾸면. 따라서 두 계산 결과 값을 곱셈하면 음수 곱하기 양수 또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0 나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무조건 음수가 나오도록 구성하시면 돼요. 얘는 과제 넘버 2에서 이미 연습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조금 일종의 연역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A랑 B랑 싸웠을 때 A가 이기고 B랑 C랑 싸웠을 때 B가 이긴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A랑 C랑 싸우면 무조건 A가 이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나와줘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성립해야 일렬로 세우기가 의미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긴 한데 아무튼 이 규칙을 여러분이 지켜줘야지만 테스트에 성공적으로 통과를 할 겁니다. 자, 이해되죠? A가 B보다 세고 B가 C보다 세면 나중에 A랑 C랑 싸운다면 무조건 A가 이기도록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랑 B의 능력치가 같다면 근데 C만 달라요. 만약 그렇다면 A랑 C랑 싸울 때랑 B랑 C랑 싸울 때의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능력치 6자리가 다 똑같은 두 캐릭터가 있을 때 걔랑 C랑 싸우면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능력치 같은 친구들이 1, 2, 3등 아니면 10, 11, 12등 이런 식으로 전체 순위표에서 동등한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치가 같을 때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름으로 비교하도록 구성하면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이 두 번째 조건을 이해를 하고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만한 비교 방법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역시나 .py 파일 잘 적고 저 core.py 멱살 붙잡고 F5 누르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출 전 테스트해서 제출 가능이 뜬다면 내시면 돼요. 느낀 점 적으면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희소한 확률로 어쩔 때는 제출 가능이 뜨고 어쩔 때는 안 뜨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1명을 항상 한꺼번에 다루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금 봤듯이 임의의 10명을 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한 순차 분기 반복 흐름, 복잡한 수식을 작성해서 듀얼을 구성해놨다라면 안전빵을 위해 한 4-5번 정도는 연속으로 제출 전 테스트에 통과 하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번 정도 제대로 뜬다라면 제 컴퓨터에서 나중에 채점을 위해서 돌릴 때도 엔간하면 제출 가능이 뜰 겁니다. 물론 저도 제출 가능 안 뜨고 이상한 거 뜨면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모듈 모아 테스트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듈 모아 테스트 하면 지금은 모듈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방금 옆에 있는 옆 파일의 듀얼을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0.000041000초 만에 누가 0등,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3등인지와 같이를 매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 순수하게 이름 순으로 순위를 매기도록 했기 때문에 진짜로 ABC 순으로 0등, 1등, 2등이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모듈은 제 듀얼은 띄어쓰기 하나인 친구가 0등이다라고 항상 판단할 거고 등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0등인 친구한테 0점을 주고 1등인 친구한테 1점을 주고를 할 거예요. 이제 모듈을 2개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모듈로 한 판을 하고 두 번째 모듈로 한 판 등등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누적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맨 밑에가 50등이니까
모듈 하나를 쓸 때는 꼴등이 50점일 거예요. 모듈 두 개를 쓰면 꼴등은 어쩌면 100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모듈 다 각각에 대해서 돌렸는데 둘 다 꼴등이 나오면 그 사람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 50개를 모아가지고 54개를 모아가지고 모듈 모아 테스트를 하면 최대 50 곱하기 50, 그러니까 2500점 정도 만점의 점수를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매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수가 가장 작은 친구한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 0등에 해당하는 친구를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등수는 다른데 점수는 똑같이 드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치가 똑같은, 그래서 이름만 다른 친구들은 동일한 점수를 드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명이인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듈 모아 테스트는 그렇고, 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 .py 파일, 내 듀얼이 어떤 친구를 몇 등으로 세우고 있나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 세 가지 중에 대결 결과 조회에 해당하는 걸 활용해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모듈 하나만 붙잡고 이런 식으로 대결 한 판을 진행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결 결과 조회, 숫자를 입력하세요. 0 입력하세요 하면 그래서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름이 요거인 친구, 능력치가 요거인 친구에 대해서 0등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듀얼 구성했고 제출 가능 뜨는 거 확인했다면 이건 나중에 제출했을 때 내가 어떤 캐릭터한테 몇 점을 주게 되는 거냐, 어떤 캐릭터를 몇 등으로 세우게 되는 거냐, 또는 뭐 내 캐릭터를 진짜로 0등으로 잘 계산하고 있냐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여러분 요 공창컴 같이 듣는 친구한테 야 너는 내 캐릭터 이건데 내 캐릭터 몇 등으로 지금 판정하고 있냐? 47등? 우리 이제 너랑 나간 친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모듈 다 모은 다음에 모듈 모아 테스트에서 최종 점수가 가장 낮은 친구한테 시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질이 가능합니다. 너 작성한 .py 파일 줘봐. 카톡으로 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임포트문 적당히 잘 적어가지고 모듈 모아 테스트 진행하면 그래서 우리 둘이 했을 때 그래 내 캐릭터 네 캐릭터 각각 0등 1등 잘 나오네 이렇게 서로 짬짬이라든가 아니면 뭐 담합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해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원하신다면 친구들이랑 협의를 해가면서 과제를 수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수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과제랑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우리 오픈톡방에 물어본다든가 다른 친구랑 협의를 해서 과제를 진행한다든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나는 파이썬 아이들 켜지도 않고 내 코드 짜줘 한 다음에 3만 원을 보냈어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코드 자체는 가급적 본인이 짜시되 이걸 어떻게 짤 거냐 아니면 이 부분 오류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저나 다른 친구들이랑 상의를 해가면서 같이 진행하셔도 돼요. 자, 이 다음 과제는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배틀로얄 같은 거죠. 우리 반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누가 가장 센 애냐, 평균적으로 센 애냐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과제는 그렇게 상호 대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협동을 추구하는 과제를 지금 만들어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열심히 상의를 해서 정치질을 해야 우리 반 전체가 더 높은 효율을 내도록 각각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이번 과제도 잘 모르겠다라면 충분히 물어봐 가면서 기한은 다음 주까지니까 진행하고 제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출 방법이에요. 일단 제출 전 테스트 통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그 .py 파일 2개를 압축해서 LMS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업로드 할 때 과제 코멘트 적는 곳에다가 느낀 점 한 글자 이상을 적어주시면 돼요. 기한은 이번이랑 똑같이 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 제출을 다 하시면 제가 그 파일을 다 모아서 밤새 모아가지고
모듈 모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결과를 공개하고 영등상을 시상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 규칙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모두 만족하면 100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그래서 기한 안에 꼭 내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py 파일 안에는 임포트 문이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임포트 랜덤이라든가 임포트 타임이라든가 그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용 메시지, 이응 이런 거 막 출력하도록 만들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우리 직접 실행해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이라든가 이런 거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킹 같은 거, 제가 제 컴퓨터에서 F5 딱 눌렀는데 제 가상 계좌에서 비트코인이 날아간다든가 그런 파이썬 코드는 적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면 제가 전화번호 확인해서 겐톡으로 긴밀한 연락을 오밤중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감안하면 어쩌면 20일 금요일 날 바로 발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잘 내신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낸 모듈 제가 집어넣고 제출 전 테스트 돌렸을 때 제출 가능이 뜨면 만점이에요. 잠깐만, 여기 지금 보니까 이번 과제 평가 규칙에는 느낀 점을 한 글자 이상 적는다가 없군요. 그러면 이번 과제는 느낀 점을 안 적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심심하니까 적으면서 이제 코멘트로 적으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번에는 레프트가 내 캐릭터랑 능력치가 똑같냐? 그렇다면 레프트가 이긴다. 와 같은 수는 통하지 않아요. 아쉽지만 둘 다 내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공법으로, 조금은 수학적인 느낌으로 진짜로 능력치 6개를 비교해 가면서 승부를 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넘버2를 그런 식으로 진행한 친구들은 사실은 복분만 해도 과제 넘버3 제출 가능이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꿀인 거고, 그렇지 않고 과제 넘버2를 내 캐릭터 민첩 100, 나머지 0 한 다음에 간단하게만 구성해 놨다면 이번에 조금 더 고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점만 빼면 그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물어봐 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오늘 수업 내용은 끝이 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름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 사전, 아이디 값, 칸 그런 얘기들이 엮여 있는 이름 동네에 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게 아마 4시간 안에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끝나지 않는다면 다다음 주까지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음 주는 이제 과제 넘버3 끝이 나고 우리 전반부 마지막 과제인 과제 넘버4가 출제가 될 겁니다. 걔는 이제 기한이 좀 길 거예요. 중간고사 볼 때까지로 기한 잡을 거니까. 아무튼 지금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 확실히 우리 공창컴 우리 반 시험은 10주차 금요일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날짜로 치면 오늘이 7주차 금요일 10월 13일이에요. 20날이 8주차, 27일이 9주차예요. 제가 요 23, 24, 25일 입원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9주차 금요일에 볼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11월 3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남들 중간고사 기간보다 딱 하루 늦게 막타로 중간고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랑 관련된 설명이랑 우리 기출, 족보, 압축 파일이랑을 같이 게시하면서 시험 관련한 질문 받고 본론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 해두고 일단은 녹화는 끝내놓고 당신 과제를 여기서 하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